지금 같은 시기에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금리도 좀 높은 상태고. 그래서 저는 외곽에 좀 그런 소도시의 투자는 좀 권하진 않습니다. 빌딩도 예를 들어서 그냥 강남구 역삼동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러니까 동 이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은 BSN의 빌사남 김윤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간단하게 셀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중소형 빌딩을 매입, 매각, 그리고 이제 건축 설계, 시공까지 하고 있는 빌사남의 김윤수 대표라고 합니다. 네. 네, 겸손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또 이제 어떤 꼬마 빌딩의 이제 투자의 원조이신 것 같고 많은 이제 활동해주고 계신데요. 네네. 오늘 맨날 아파트 얘기 위주로 했는데 네네. 사실 빌딩 얘기 많이 궁금해요. 지금 아파트 시장은 뭐 많이 하락했다가 요즘 좀 반등 나왔다가 또 뭐 거래량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 네네. 많이들 아실 텐데 2022년 하반기 네. 그리고 일단 올해 2월 정도까지 꼬마 빌딩이나 뭐 다가구 상가 네네. 이쪽 시장 상황은 좀 어땠나요? 일단 제일 안 좋았어요. 제일 안 네, 좋았어요. 제일 안 좋았고 작년 한 9월부터 좀 거래량이 급속도로 좀 감소를 했었고 작년 12월이 이제 좀 많이 안 좋았어요. 네, 많이 안 좋았고 그때는 딱 그 빌딩 담보대출 받으면 네. 대출 금리가 거의 6-7%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높을 때였어요. 최고 높을 때. 네. 원래는 그게 원래는 한창 이제 그 연초만 해도 그러니까 네. 작년 연초만 해도 3% 4%대였거든요. 3%대. 거의 두 배가 된 거죠. 됐네요. 네. 그래서 거래량이 급감했었고, 네. 그리고 올해 1, 2월까지도 안 좋았어요. 네. 1, 2월까지 안 좋다가 그때 이제 그 미국 이제 은행 이제 파산되고 네. 막 하면서 이제 금리 더 안 올릴 거다. 좀 멈출 거다 하면서 이제 그때 3월부터 거래량이 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초까지는 뭐 꼬마 빌딩, 다가구, 상가 또 네. 어떤 규모가 큰 이제 비싼 큰 정말 빌딩들 네. 다 그냥 공통적으로 안 좋았다 정말 최악이었다. 그쵸, 최악이었어요. 저도 이 일하면서 제일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빌사남님이 실례지만 그 몇 년 정도 좀 이렇게 일을 지금 이쪽 업계에 계셨어요? 저는 이제 자격증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2009년도에 땄고. 네. 그럼 2009년부터 물론 이제 관심도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쵸. 제가. 그러시군요. 네네. 그럼 어쨌든 그래도 지금 10년 뭐야 한 13년 이렇게 본 시장 중에 지금 네네. 최악이었다. 그렇죠. 그럼 가격도 좀 어떻게 좀 많이 하락을 했을까요? 그때 조금 던지신 분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금매로 아파트 던지듯이. 네네네. 그러면은 아파트 시장은 최근에는 좀 이제 실거래가가 최저점에서 좀 금매 네. 소진하면서 반등하고 상승한 가격으로 이제 나타나서 우리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빌딩 쪽은 요즘은 좀 어떨까요? 최근엔? 근데 아파트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좀 괜찮아졌고, 네.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났고, 근데 이제 하반기도 뭐 금리가 내려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서 네. 그냥 거래량이 이 정도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거래량이 조금 올라와서 유지될 것 같다는 의견이신데, 그럼 네. 작년이나 혹은 뭐 이제 한 21년 이때 가장 활발했을 때였잖아요. 21년, 22년 초가. 맞아요. 그때 거래량에 비하면은 많이 그래도 줄어든 상태신가요? 아니요, 작년이랑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기준으로. 네, 저희 회사 기준으로 작년이랑은 비슷했는데 재작년은 사실 말도 안 됐어요. 그때는 너무 이제 유동성 장치여서 저희가 그때 거의 빌딩 계약을 1년에 그러니까 매매만 봤을 때 230건을 했거든요. 1년에 그럼 한 달에 거의 막 20건. 그러니까 저희가 1조를 팔았어요. 21년도에. 야. 근데 그때는 그만큼 좀 유동성이 많아서 이제 거래가 좀 많이 되는데 네. 작년에는 그거보다는 더 줄어들었고 그리고 올해는 더 줄어들었고 그럼 21년은 정말 미친 불장이었고 그때는 돈 있어도 못 샀어요. 돈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좀 많이 과열이었다. 네, 그렇죠. 그럼 지금은 어쨌든 작년 정도에 비해서 그래도 뭐 조금 거래가 된다고 좀 줄어들었다. 네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대표님 조금 기초적인 질문 드려볼게요. 식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꼬마 빌딩이라는 게 네. 지금 뭘 말하는 건가요? 정확히? 그러니까 이게 딱 정의가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말이 좀 다르고 하는데 네. 예전에는 이제 50억 미만에 있는 빌딩을 다 이제 꼬마 빌딩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좀 금액대가 오르다 보니까 좀 통영산 봤을 때 한 100억 미만을 다 꼬마 빌딩이라고 부르긴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꼬마 빌딩에는 사실 이런 부동산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저희는 다가구, 빌라, 뭐 다세대 이런 거 구분치 못 하거든요. 네네. 그냥 빌라인가 보다 하는 거고. 그럼 빌딩도 어떤 데는 1층에 무슨 상가가 있고 위에는 막 주택으로 쓰고 네. 어떤 데는 정말 상가로 막 이렇게 막 10층짜리도 있고 뭐 4층짜리도 있고 이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꼬마 빌딩 가격적인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빌딩의 내용의 구성은 주거가 될 수도 있고 상가가 될 수도 있고 혼합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주거로 아예 주택 건물로 될 수 있고 아니면 네. 근생 건물, 상가, 네. 이제 뭐 사무실이 있다거나 그리고 이제 합쳐진 게 이제 상가 주택. 네,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꼬마 빌딩이라고 불러요. 통념해가지고. 네.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한 명이 다 가지고 있을 경우에. 약간 꼬마 빌딩 하니까 저희는 느낌상으로는 이렇게 사무실, 네. 건물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강남에 저희 역 주변에 있는 1층에 뭐 삼겹살집 있고 2층에 네, 그런 뭐, 것도 다 꼬마 빌딩이라고. 꼬마 빌딩이다. 네네. 그렇고 근데 이런 게 엄청나게 거래가 됐었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가격도 많이 올랐고.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거 가격 얘기 한번 해보죠. 저희 네네. 이 부동산 아파트 불장은 한 2013년부터 좀 오르기 시작해서 17년부터 본격적으로 오른 것 같은데 네. 꼬마 빌딩 혹은 이런 빌딩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네. 한 17년 기준 혹은 뭐 15년 기준도 좋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 21년 고점 때 얼마나 올랐고 지금은 조금 떨어졌다고 하시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랐어요. 2016년? 네, 이때 왜 올랐냐면 저희 기준금리가 처음 1%대 진입한 때예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거래량이 많이 올랐고 가격도 진짜 많이 올랐고 그래서 뭐 2016년이랑 21년 대비했을 때는 여기 강남이나 이런 주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2배 이상 올랐어요. 50억짜리가 100억? 네네. 그 이상 올랐어요. 제가 되게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거. 그럼 이제 3배 오른 것도 있다. 네네네. 그쵸. 그 이상 오른 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요 지역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네. 이때 당시보다 떨어진 데도 있어요. 오. 예를 들어서 뭐 상권이 갑자기 죽은 데 있잖아요. 뭐 이대라든지 뭐 저기 관철동이라든지 네. 이런 지역에는 상권이 더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조금 가격이 이때보다 좀 조정받은 사례들도 좀 있어요. 보면. 그러면은 이건 대표님 빌딩이나 이런 상업용 부동산은 네. 어떤 상권이나 그런 뭐랄까요 수요의 변화, 네. 장사가 얼마나 잘 되냐 안 되냐 이런 게 훨씬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아무래도 되게 크죠. 네. 갑자기 그 상권이 좋았다가 확 빠지는 곳들이 막 있잖아요. 네. 그런 데는 아무래도 임대료도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네. 빌딩 가격이 조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이대 같은 건 사실 어쨌든 아무리 뭐 썩어도 준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정말 외곽 상권들 유명하지 않은 곳들 아니면은 뭐 지방이라든가 네. 지방 소도시라든가 그런 꼬마 빌딩은 사실 가격도 좀 낮은 편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는 투자로서 좀 권해주시기가 어려운 건가요? 저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금리도 좀 높은 상태고 그래서 저는 외곽에 좀 그런 소도시의 투자는 좀 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한테 그냥 매입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하지 말아라. 네, 그냥 좀 지켜봐라. 지켜봐라.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나중에 안 팔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빌딩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황금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황금성. 그러니까 이제 언제든지 내가 시장에 내놨을 때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릴 가능성이 되게 커요. 사실 저희가 사는 주택, 뭐 빌라는 조금 팔기가 어렵죠. 시간이 어렵죠. 네. 근데 사실 빌라도 뭐 1, 2년 팔면 팔리는 경우 있거든요. 네네네, 어느 정도 그쵸. 이제 입지면 너무 떨어지지 않으면. 네네. 물론 아파트는 정말 가격만 내가 1,000만 원만 낮춰도 네. 사실 6개월 내에 팔 수 있는 건데 빌딩은 그럼 안 팔리는 경우가 많은가 보네요, 대표님. 황금성이 좀 떨어지죠. 일반적으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제 금액도 크고 그리고 투자자들도 좀 제한돼 있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1,000세대 정도 막 이렇게 되면 대단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어찌됐든 수요가 그래도 꽤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빌딩은 아무래도 황금성이 좀 떨어져서 황금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할 때. 그러면 말씀하신 뭐 강남이라든가 뭐 성수동이라든가 네네. 이런 뭐 주요 뭐 이제 홍대 쪽이라든가 네네. 그럼 주요 상권들은 황금성이 훨씬 좋다고 봐도 되나요? 그쵸. 거기는 뭐 살려는 사람이 계속 있어서.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제가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 네. 지금 같이 좀 안 좋은 시기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네네. 거래가 이런 시기에 내가 팔려고 내놓으면 네. 바로 팔린다. 지금 시장 그래도 강남은 거래량 좀 살아나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도 내놔도 잘 팔리죠. 그러면은 약간 지금 대표님 얘기 들어봤을 때는 빌딩 시장은 뭐랄까 최상위권의 어떤 그런 지역들 몇 곳은 굉장히 가격도 비싸고 막 수요가 계속 있는 반면에 네. 조금만 한 중급지 정도만 가도 확 수요가 내려가는 그런 시장인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 뭐 방금 말씀해주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르는 데는 오르고 네. 안 좋은 데는 계속 안 좋고. 근데 이게 주택도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빌딩뿐만 아니라 초고가 주택도 해요. 초고가 주택은 뭐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100억 이상. 그 주택인데 100억 이상. 네, 주택인데 단독주택 막 이런 거. 뭐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나인원 한남 막 이런 거. 나인원 한남 뭐 PH 아니면은 뭐 저기 더일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우리 그 뭐 연예인 분들 막 네, 한강변에 뭐 샀다 이런 거. 네. 근데 그 시장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남 더일 펜트하우스 매물이 진짜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살려는 사람들이 꽤 많고. 지금 같은 요즘 분위기에서도 많이 있나요? 돈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공급이 없어요. 공급이.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현금이 500억 있어요. 네. 그러면 딱 살만한 집은 딱 몇 개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한남 더일. 네. 그다음에 나인원. 그다음에 아크로포레스트. 네. 그다음에 뭐 좀 청담동에 있는 고급 빌라들. 뭐 에테르노나 최근에 뭐 저희 권지용 씨 샀잖아요. 원어청담. 네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거 분양되는 거 보면서 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네. 그래서 그런 돈 많으신 분들이 살만한 게 딱 몇 가지밖에 없어요. 정해진 게. 거기 나인원도 이제 한남동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을 벗어나진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펜트하우스를 사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분들은 나인원 한남도 아니고 나인원 한남의 펜트하우스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산가분들이 좀 많이 원해. 그러니까 나만의 뭔가 특별한 그런 공간. 그 전지현 씨도 저희 아크로 샀잖아요. 펜트하우스. 네. 그 펜트하우스가 딱 몇 개 없어요. 5개인가? 그럼 펜트하우스는 정말 위에만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걸 살 사람들이 그래도 있는 거예요. 자산가분들. 생각보다 많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건 사실 부르는 게 갑이거든요. 가격도 안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죠. 오르면 올랐지. 저는 아까 앞으로 이런 좀 빈부격차가 되게 심해질 것 같아요. 빌딩도 똑같고.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도 최고가로 팔려요. 막. 와 이게 진짜 돈 많은 사람들 많구나. 이게 좀. 그럼 대표님은 사실 이런 걸 중개라고 뭐 개발을 하고 하시니까 네. 많이 보셨을 텐데도 야, 이 가격이 맞아라고 하는 게 팔리신다는. 네, 계속 그렇게 팔려요. 그분들의 시장이 있다. 네네. 대표님, 그럼 저희는 이제 뭐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쵸.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생각 많이 가지고 계세요. 요번에 이런 꼬마 빌딩이나 상업용 부동산 상승을 보면서 네. 그래도 조금 나도 어느 정도 뭐 투자라든가 사업적으로 성공을 좀 해서 다음에는 내가 좀 그래도 뭐 대출 좀 껴서 뭐 한 20억 정도 혹은 40억 정도 되는 건물 그 돈이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대출 받아서. 그렇죠. 뭐 내 돈 한 적게는 10억에서 뭐 많게는 한 20억 정도면 살 수도 있으니까 4, 50억짜리를 이제 그 정도는 이렇게 좀 투자를 잘 하시거나 소득이 높으신 분이 가시권으로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럼 그런 건물도 강남에 사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현금 10억으로 만약에 강남 산다 그러면 좀 매물이 좀 되게 한정적이고 그리고 좀 안쪽에 있는 건물들이 좀 많이 있어요. 역 주변에서 막 멀어지고 대로변에서 뭐 언덕이라든가 이면 도로의 구석이라든가 그쵸. 그런 거는 비추신 건가요? 그래도 저는 이 지역 내에 사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빌딩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막 역삼동에 진짜 역에서 거의 한 20분 걸어가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임차랑
뭐 나중에 매각할 때 이렇게 차이 크진 않겠지만 네. 그래도 그나마 그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서울대 꼴등이 난 거예요. 그냥 서울대 나왔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빌딩도 예를 들어서 그냥 강남구 역삼동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러니까 동 이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동이 중요한 거예요. 빌딩은. 그러니까 뭐 위치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거기 속해 있는 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강남구 역삼동이냐 뭐 역삼동이냐 청담동이냐 하는 이 또 느낌도 다르거든요. 그러면 대표님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네. 어떤 급직의 좋은 서열이라든가 그러니까 가장 좋은 곳은 강남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2등, 3등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는 뭐 2, 3등 지역은 어딜까요? 일단은 강남구 내에서도 동별로 좀 차이가 달라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가 더 상승률이 높다거나 더 좋게 평가한다거나 투자적인 측면에서 네네네. 정말 팩트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빌딩 거래량은 강남구 내에서도 노년, 그다음에 신사, 역삼이 제일 거래량이 많아요. 노년, 신사, 역삼. 근데 이제 나머지 뭐 삼성이나 청담, 대치 같은 경우에는 아직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어서 네. 거래량이 이 지역보다는 조금 덜한 편이고 그리고 만약에 강남 외쪽으로 다른 데 투자한다라고 하면 저는 용산 같은 경우에 한남동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부자들 다 한남동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받아줄 사람이 많아요. 사줄 사람이 많고 그리고 여기 한남동 자체가 그 20, 30대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찾는 곳이에요. 한남동 카페거리, 네. 홍대 가로수길 그쪽 인근. 네. 그래서 한남동 되게 추천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성동구 쪽에 한다라고 하면 성수동. 네, 성수동은 일단은 좀 뭐 요즘 이제 젊은 분들 되게 많고 그다음에 되게 유명한 기업들이 또 많이 투자를 했고. 우리 그 성수동 카페거리 뭐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쵸, 뭐 그쪽이나 뭐 그러니까 성수역이나 뚝섬역 인근 그다음에 이제 뭐 갤러리아 폴의 앞쪽 그쪽으로 좀 많이 사는데 일단 성수동 또 좋은 게 하나가 중공업 지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용도 지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드리면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뭐 2종의 땅을 짓는 게 지금 용적률이 200%인데 네. 여기는 400%거든요. 그러니까 2배를 더 지을 수 있어요. 여기 4층 지을 수 있는데 여기는 8층 지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수동에 뭐 무신사나 크래프톤이나 막 이런 기업들이 많이 산 거예요, 사업으로. 가성비가 좋은 거네요. 그쵸. 땅의 활용도가 되게 높은 곳이어서 그래서 그쪽으로 좀 많이 사고 거기나 아니면 이제 저기 홍대 입구 이쪽 있고 그쪽 인근 뭐 연남, 뭐 동교, 서교동 그다음 뭐 이쪽 합정동 이쪽에 많이 사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의 좀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일단은 요즘 좀 트렌드는 사람들이 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요. 새로운 경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어딜 간다라고 하면 도산공원 인근. 그래서 가게 이름도 도산으로 바꿔요. 도산 분식, 도산 뭐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요. 그게 더 압구정 뭐가 아니라 네. 도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앞에 약간 그 고급 오마카세나 되게 약간 많잖아요. 이렇게 막 제가 거기 그 뭐지 코로나 기간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한번 이제 초대해 주셔서 갔었는데 이제 코로나 기간에 사람들이 막 없잖아요. 마스크 쓰고 이제 꼭 해야 되는 미팅이니까 했는데 갑자기 문을 이렇게 별다른 상호도 없는 것 같은데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안에 엄청나게 넓은 카페가 있고 막 식물원 같은 게 있고 막 물이 흐르고. 맞아. 근데 거기 사람들이 꽉 차 있었거든요. 물론 그 방역 수칙은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 했는데 도산은 그런 경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험. 그죠. 특별한 경험. 그리고 이제 아까 성수동 말씀드렸는데 성수동은 서울숲을 가요. 서울숲. 네, 서울숲을 가고 그다음에 아까 홍대 말씀드렸잖아요. 홍대는 저기 연트럴파크. 그 연남동에 그 공원 있거든요. 이렇게 예전에 그 폐철길을 이제 공원을 만들어. 그 경의선 숲길. 맞아. 경의선 숲길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쪽에 가면 사람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수요가 좀 몰리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만 들었을 때는 왠지 20, 30대 젊은 여성분들 혹은 남성분들 이런 젊은 수요가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지금 얘기만 들었을 때는. 그런 데가 상권이 좋은데요. 20, 30대 분들이 많이 소비하는데. 근데 특히 여성분들이 좀 많은데. 여성분들이 많은 거. 네네. 여성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트렌드를 리딩한다, 소비를 리딩한다. 그쵸. 뭐 하고 이제 요즘 SNS 너무 발달돼서 그거 보고 많이 찾아가고. 또 홍보 효과가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남자들끼리 만나서 갈 데가 없거든요. 일단 어쨌든 여성분들이 많으면 남성분들이 자연스럽게 오거든요. 20, 30대 여성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지역이 대부분 좀 상권이 좋아요. 그러면은 대표님 약간 번외 질문이긴 한데 네. 과거에 뭐 땅값 1위 지역은 항상 뭐 명동이다 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전통의 상권 지역이 뭐 이제 신촌이라든가 네. 이대 앞이라든가 네. 뭐 명동, 종로 이런 곳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은 왠지 20, 30대 여성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그냥 제가 얼핏 잘 모르지만 아닐 네. 것 같은데 네. 그런 쪽은 이런 상업 투자로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저는 좀 20, 30대 여성분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곳을 좀 더 추천하긴 해요. 제 개인적으로. 그럼 그런 쪽 상권은 가격 상승이 요번 불장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았나요? 강남 같은 곳. 아까 막 최소 2배, 많을 막 4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뭐 안 좋았던 지역에도 물론 오른 데는 있죠. 네, 오른 데는 있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린 지역보다는 조금 그래도 덜 오르거나 뭐 그런 부분.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아까 말씀해 주시기로는 그러면은 서울대의 끝에라도 가야 된다. 강남구의 노년, 신사, 역사, 뭐 삼성, 대치 이런 곳이 용산의 한남동, 그러니까 이런 강남에 좀 떨어지는 자리. 네. 막 이면도로, 뭐 네. 언덕배기, 네. 아니면 약간 상권이 좀 약한 곳이 예. 용산 한남동이 핫한 곳보다 가격이 비슷하다면 더 낫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남동도 지금 가격이 비싸요. 네, 강남보다 더 비싸. 성수도 더 비싸요, 사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강남이 더 저렴해 보이기도 하고. 아, 강남이 오히려 더 싸군요. 네, 성수동도 지금 성수역 인근은 막 2억 넘게 팔리거든요, 평당. 평당이요? 뭐 1억 5천, 2억 막 이렇게도 팔려서. 그러면 뭐 대지 60평짜리면은 120억. 네, 그죠. 120억. 아까 우리 이 얘기는 사실은 제가 한 10억 정도에서 20억 정도를 내 자산이 있을 때, 네. 이런 주거용 부동산은 이제 내가 됐으니까 네네. 가지고 있으니까 상업용 부동산을 좀 저렴한 시기에 뭐 잡아보겠다. 이런 분들 입장에서 사실 120억 정도 너무 비싸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한 대출 한 절반 정도 60% 70% 껴서 한 매매가 총 매매가 한 40억 정도. 네네. 요 정도가 강남에도 있고 용산도 있고 성수동도 있긴 있는 거죠. 있긴 있는데 네. 많이는 없죠. 많이는 그리고 없다. 이제 눈을 많이 낮춰야 돼요. 낮춘다는 게 네. 지역이 뭐 여기서 멀어진다는 의미신 건지 아니면 건물이 뭐 허름하다는 건지. 건물이 일단은 좀 허름하죠. 허름하고 오래됐고 안쪽에 있고 막 그런 건물들인데,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40억짜리 빌딩은 그래도 뭔가 한 3, 4층 정도 되는 규모의 그래도 좀 건물 깔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네.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네, 전혀 없고 다 노후화돼 있는 거고 좀 이렇게 손을 봐야 되는 그런 건물들이 많아서. 그럼 딱 가서 보면은 이게 뭐야 막 이런.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고. 네,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건물 볼 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땅의 가치를 봐야 되거든요. 땅의 가치.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좋냐. 네. 그러니까 지금 건물이 뭐 1층이든 2층이든 뭐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뭐 수익률 1%든 1%가 나오든 뭐 0. 몇 프로가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그 땅이 좋아야 돼요. 땅이 좋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중공업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기존에 뭐 3, 4층짜리 건물인데 이걸 부셔서 뭐 예를 들어서 8층, 10층 지을 수 있다. 그런 뭔가 디벨롭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건물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건물인지를 봐야 돼요. 지금이 최고 상태야. 네. 더 이상 수익률을 올릴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뻔한 거니까.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석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대표님. 네. 다들 그런 거 마치 이거 우리 아파트에서 가격은 싼데 미래에 엄청 좋아질 보석을 사라. 네. 그게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이건 사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처음 투자자분들이 지금 건물 상태, 그 다음에 임차인 뭐 들어가 있고 수익률 요것만 보거든요. 현재 뭐 수익률 몇 프로냐? 네네. 공실 없냐? 그쵸. 건물 깨끗하냐? 맞아요. 근데 대부분 그것만 보는데 저는 항상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의 가치를 파악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2종인지 3종인지 용적률 얼마나 받은 건물인지 이거를 증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신축이 가능한지 그리고 신축했을 때 면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면적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상업용 부동산 빌딩은 네. 다가구도 포함되겠죠. 상가 이런 근린생활시설 건물은 내가 혼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파트로 치면은 막 조합이 만들어져가지고 막 맞아. 허가 받아야지 되는 건데 네. 이거는 내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 그게 저는 빌딩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상가나 아파트는 내가 건물을 부실 수는 없잖아요. 빌딩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지를 내가 안다면 네. 혹은 전문 빌사님 같은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수익성을 만들 수 있다면 네. 수익률이 확 왜냐면 마치 이런 느낌인 거야. 아파트가 지금 낡은 음마 아파트인데 재건축이 내가 할 수도 있어 맘대로. 네. 그래서 뭐 한 10층 올려가지고 막 네. 1번 분양하면 돈 벌고 새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어려운 시장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수물 보석을 찾으려면 네. 중개사뿐만 아니라 건축사를 알아야 돼요. 건축사. 네. 전문가, 그러니까 약은 약사한테 가서 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디벨롭은 어찌됐든 건축사가 제일 잘하니까 건축사를 한번 이렇게 좀 섭외해 놔야 돼요. 친해지던지. 여기 어디까지 뭐 이렇게 지을 수 있어? 그죠. 그래서 뭐 전화해서 뭐 청담동 1번지 이거 지으려고 그러는데 뭐 건물 어느 정도까지 지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막 중개사님은 너무 좋다고 하는데 건축사님 거기 주차장 많이 만들어줘서 안 돼. 네, 그러니까 중개사님 분들 중에는 일단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건축을 해보지 않은 분들도 그렇죠. 있고. 건축사가 아니니까. 그렇죠. 건축사가 아니니까 이제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그냥 뭐 땅이 이뻐요. 뭐 그래서 뭐 잘 올라갈 거 했는데 실제로 해보면 일조권 사정 엄청 받고 막 갑자기 건물이 막 다 1층이 다 없어지고 막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건축사님을 좀 같이 알고 있어야지 네. 이런 좀 숨은 보석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뭐 이렇게 사업하시거나 투자로 좀 어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네. 물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인맥이 없는 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나는 아시는 건축사님이 없으니까 그럼 네. 나는 이런 빌딩 투자는 아예 하지 말아야겠다. 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결론이? 그건 아니고 뭐 건축사님들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뭐 해가지고 이런 거 봐주시면 좀 이렇게 비용도 좀 드리고. 그죠. 당연히 내가 나를 위해 수고를 했으니까 비용. 맞아. 그냥 비용 드리고 그냥 같이 이제 좀 파트너 관계로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정말 좀 이런 비용이 많이 드는 것들을 사볼 수 있는 재력이 된다면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건축사분들한테 어느 정도 합당한 보수를 드리면서 상담도 받고 눈도 키우고 친해져서 이제 필요할 때 요거 내가 매입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를 이렇게 정말 어드바이스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된다.